다니고 있죠. 직장 특성상 둘 다 발령이 잦고 특히 남편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계속 주말 부부예요. 둘 다 인사 이동이 잦고 저도 발령을 이쪽으로 받아서 친정도 멀고 시댁도 멀고 현재 사는 지역이 저도 남편도 전혀 연고지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놓고 아들 어린이집도 이 지역으로 보내고 신랑은 주말마다 오죠. 신랑이 한 7개월 전에 저 있는 곳 근처로 발령이 났습니다. 승용차로 30-40분 거리요. 그나마 가까워진 것에 감사를 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출퇴근은 그쪽으로 3달 가까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신랑 차도 중형차고 기름값도 많이 나올 뿐더러 업무 특성상 늦게 끝나고 잦은 회의에 힘들다고 하길래 그쪽으로 월세를 하나 얻어 신랑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가지게 됐고 8월 초가 예정일입니다. 첫째 챙겨가면서 임신한 몸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집안 살림까지 잘하는 살림은 아니더라도 나름 힘들게 고군분투를 하며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한두 번 신랑한테 평일에는 오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솔직히 도와주는 거라고는 애랑같이 씻는 정도이고 7월간 한 10번 정도 왔을 거예요. 그러다 엊그제 신랑이 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신랑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몸이 안 좋다며 끈질기게 인사 요청을 해서 받은 발령이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며 그동안 너무 심하게 투정을 부려왔고 저도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발령 요청하는 신랑을 지지해주고 묵묵하게 지켜봐줬죠. 다만 발령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2시간 거리, 시댁에서는 50분 거리입니다. 둘째를 가지고 8월 초가 예정일이라 이미 산부인과도 조리원도 다 이쪽으로 잡아놨는데 신랑이 어제 대뜸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도 시댁에서 출퇴근할 거니 우리 식구가 다 시댁에 있자고요. 단칼에 싫다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때 뭣도 모르고 24살이라는 나이에 첫 아이를 낳고 우울증을 겪었어요. 조련이 너무 비싸서 산후 도우미를 선택을 했고 나름 똑똑한 선택이라며 자신이 있었는데 출산과 몸조리를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그 도우미도 너무 초보였고 그때 당시도 외지에 혼자 있었던 상태라 더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지 정말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조리 시작한 지 4일 정도 됐을 때 도우미를 취소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에는 조리하러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2, 3일은 정말 편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우울증은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피가 묻은 속옷을 빨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브라도요. 그래서 속옷들은 다 제가 빨았고 항상 열려있는 방문에 수시로 애를 보겠다고 들어오시는 아버님, 속옷 한 장 널기가 창피해서 책상 옆에 살짝 안 보이게 숨겨 널어서 입고 그랬습니다. 아파트가 방이 3개인데 하나는 부모님들이 쓰시고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고 가장 작은 방에서 신랑, 저, 아들이 이렇게 지내는데요. 신랑이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새벽에 애가 울면 얼른 거실로 나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첫째가 손이 타서 내려놓으면 울고 내려놓으면 울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내니 출산 후 몸이 붓는 것은 고사하고 너무 살이 빠져서 호박즙을 먹다 말았습니다. 한 2주 만에 처녀때 몸무게로 돌아왔고 한 달 만에 처녀때 몸무게보다 더 빠지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식충이도 아니고 어른들이 잘 먹어야 한다, 잘 먹어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밥을 4-5끼씩 모순밥을 주시는데 먹는 끼니마다 미역국, 오리 미역국, 더 참기 힘든 건 가끔 고기 냄새가 심하게 나는 미역국, 그렇다고 냄새난다고 할 수 있나요? 꾹 참고 넘기는 거죠. 그땐 몰랐습니다. 임산부도 콩나물국, 된장국 먹어도 되는걸요. 미역국만 주시길래 미역국만 줄기차게 먹어댔죠. 정말 입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평소에 매운 걸 좋아하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버님이 매운 걸 좋아하시니까 찌개 같은 거 드시면서 아 시원하다 하시는 거 침 꼴깍꼴깍 삼키는 것도 고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밥상에 올라온 맛있는 반찬들, 하나같이 아버님 입맛에 맞춘 매운 반찬들, 몰래 어머님께서 퍼주신 밥을 밥통에 덜어놓고 먹고 그랬습니다.
시댁에 컴퓨터도 없어서 낮에 신랑이 없을 때는 방 안에서 TV 보고 육아책 보는 게 일이었고, 그곳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네요. 어머님은 오전엔 산행, 오후엔 성당 다니시느라 바쁘셨고, 아버님은 3교대 근무를 하셨으니 낮에 어머님 도움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님 성격이 불같으신데 신랑이 없을 때 시부모님이 싸우시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민망하고, 그래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시댁에서 몸조리하면서 공짜로 있었던 거 절대 아니고 도우미 아주머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들였어요. 조리비 겸 감사할 겸 용돈 겸 해서요. 그리고 시부모님 성향은 여느 시댁 이야기에 거의 해당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완전체 시부모님이죠. 저는 A형이지만 할 말을 하는 A형이라 시부모님하고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건 맞다,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딸이 없으신 분들이라 저는 우리 집 막내라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며 나름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실패하셨지만요. 아무튼 그때 상황을 모르는 신랑은 그저 제가 첫째 때 시댁에서 몸조리를 잘했으니 둘째는 왜 못하냐 이겁니다. 신랑이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밥 먹고 소파를 드러누워 보고 싶은 TV 보다가 아기는 정말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러다 졸리면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게 다였으니까요. 신랑 말로 아기는 눈으로 보는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래서 둘째 때는 기어코 조리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해서 조리원을 잡은 건데, 자기가 아기 보러 다니기 너무 멀어졌으니 시댁에서 또 몸조리 하라는데 이게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출산휴가 가기 전에 업무 마무리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오늘 신랑하고 카톡으로 싸우느라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네요. 제가 차라리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하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휴가는 친정엄마 보려고 내냐고 합니다.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시댁이죠. 저 출산휴가 들어가고 휴직까지 내는 1년 동안만 시댁에서 지내자고 합니다. 32평 아파트에 방 3개 있는데 옛날 아파트라 안방이 크고 작은 방 2개는 엄청 작은 데다가 하나는 아예 어머님 아버님 전용 드레스룸 딸랑 방 한 칸에 4식구가 살자고 하는 말이냐고 했더니 왜 못 사느냐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벌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도시에 아파트 하나 제 명의로 있는 거 전세 주고 있고요. 저 사는 곳 전세집도 빼면 돈이니 중산층은 되는 거죠. 다만 어디 한 군데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휴직이 끝나면 또 어디로 발령 날지 모르니까요. 어떤 여자가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서 그 작은 방 한 칸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1년 동안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가 자기 부모님께서 난리가 나실 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답도 안 나온 소리만 해대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하는 소리가 너 혼자 친정 근처 가서 집 구하고 애 키우고 살래요. 그리고 시댁 근처는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남편한테 망할 놈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저리 썼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8월 초 애를 낳아야 하는 거고 신랑은 2시간 거리로 갑자기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가 10월에 계약이 만료가렵니다. 여기도 연고지는 아니고 친정은 승용차로 1시간 10분 정도 걸리지만 몸조리하러 가 있을 곳이 못 되고요. 시댁에서 몸조리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신랑은 시댁 근처에서 애 낳고 시댁에서 몸조리 하라고 하고 싫다고 했더니 시댁 싫어하는 나쁜 년을 만드네요. 1년 후면 복직해야 하고 또 지역이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요. 신랑도 현재 발령난 곳에서 또 어디로 발령날지 모르는데 올해 안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하네요. 요즘 너무 신경을 썼더니 배가 더 뭉치는 것 같습니다. 아기한테만 미안하죠. 정말 사는 게 힘드네요. 후기. 많은 분들의 조언에 울고 웃었습니다. 머리 아픈 저에게 신랄 같은 웃음을 주셨습니다. 결국에 남편하고 그냥 맞짱을 뜨고 말했습니다. 첫째 시댁에서 몸조리 했을 때 너무 힘들었고 지금 산후풍에 무릎 나간 내 몸이 다 말해주고 있어. 너 우리 부장님 앞에서 누워서 아프다고 편히 쉴 수 있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애 키우는 거에 하나도 일조한 것도 없으면서 너네 집 타령이야? 나는 이번에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서 해. 진짜 난생 처음으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제 말이 들리나 보더군요. 정말 거의 실성한 사람 수준으로 말했습니다. 살겠다고 발악을 했네요. 아무튼 결론은 남편 회사 근처 조리원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스로 하나 있어서 구했고
조리원 후에는 한 달 도우미를 쓰기로 했고 집은 남편 회사로 근처로 구했습니다. 계약 시점하고 딱 맞지 않아서 돈 구한다고 애먹었고 한 달 뜨는 기간이 있어서 한 달은 또 에어비앤비에서 월세 낸다고 이중돈이 들었지만 죽어도 시댁하고는 엮이기 싫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싫었기에 돈이 아깝지 않네요. 지금 벌써 둘째가 80일인데 이제야 조금 루틴이 잡히고 살만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어떻게든 저희끼리 지지고 볶고하니 남편도 이 전쟁 같은 육아 현장을 보게 되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만 감당했던 지난날이 서글프지만 앞으로는 어떻게든 둘이 같이 해결해 보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 저도 앞으로 아이들 키우는 게 막막하기도 하지만 잘 해내볼게요.